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개막했던 미국 축구까지 엔간한 종목들은 모두 전 종목 전문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간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많은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9개 그리고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가 안 되긴 했는데 22년도 9월 10연승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방송을 켜고 이미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공식 10연승으로 또 추가를 했고요. 요건 제가 곧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5년 연속 10연승 이상 도전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야구 시즌, 제가 야구 시즌에는 10연승 이상 기록만 8개입니다. 늘 훌륭했던 야구 시즌이 또 돌아오는 만큼 꾸준하게 또 좋은 성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따로 제가 실제 적중 게시글들 다 모아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불꽃 붙어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연승 구간들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니까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연정입니다. 날짜 그리고 내용들과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또 이제 숲TV는 또 월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월초 이벤트 하루나 뭐 주 패키지 월 패키지 저렴하게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농구가 없어요. 국내 농구 뭐 여자 농구 없는 주말이기 때문에 농구가 없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농구 월드컵이 또 3경기가 있는데 또 3개나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주간 축구 성적은 이제 지난해 9월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의 뭐 8, 9할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의 또 성적 뽑아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바로 직전 주간 축구는 10배 포함도 올킬이기도 했습니다. 2연속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오늘 S급 1순위 있으니까 분석 중에 공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배구부터 합시다. 오늘 주간 5경기는 좀 빠르게 핵심들만 짚어드릴게요.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 경기인데 가져갈 구간이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산 홈이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역배가 한번 터질 때도 됐고 그리고 현대캐피탈도 또 원정 경기고 최근에 범실이 너무 많은 편이라서 현대캐피탈 1.5배 딱 떨어지는 원정 경기를 가져가기도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언더오바 쪽으로 한번 이제 눈을 돌려보시면은 언더오바 기준점이 184.5점입니다. 이게 은근 오바가 잘 나오는 기준점이긴 하거든요. 보통 187.5 막 이렇게 주다가 그래도 184.5라는 좀 준수한 기준점을 놓고 받았고 OK저축은행의 최근의 문제점 바로 디미트로프 선수의 부진입니다. 워낙 좀 기복이 심한 선수긴 한데 OK저축은행이 너무 디미트로프 몰빵 배구를 최근에 많이 하기도 했어. 그러면서 디미트로프가 지정력이 많이 좀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단순하게 득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공격 성공률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OK저축은행의 가장 큰 숙제는 이 디미트로프의 부진을 얼마나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OK저축은행이 그 리시브 라인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흔들리는 거 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캐피탈은 최근에 아마 현캐 베팅하신 분들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겠지만 현대캐피탈 지금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바로 범실입니다. 범실 라인이 일단 너무 심각할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황승빈 선수 세터의
이 토스 라인들 이 부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터가 흔들리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높이 조절을 못하는 게 가장 큰데 현실적으로 현대캐피탈은 양쪽의 그 쌍포 높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허수봉도 그렇고 레오도 그렇고 타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황승민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황승민 선수의 부진이 결국 그런 좀 이제 언밸런스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 둘 다 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흐름이고 어쨌든 OK저축은행 홈 경기라고 한다면 OK저축은행이 쉽게 셧아웃을 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는 OK저축은행이 정말 디미트로프가 터져버리면 역배의 가능성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4세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한다면 184.5점 우리가 오버 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는 외국인이 부진하고 있는 팀은 일단 건져가긴 어렵다고 봐요. 현대캐피탈 일반 승리는 보긴 하는데 다만 이거는 마헨도 안 보이고 솔직히 핸디캡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마헨보다는 프렌을 고르고 싶긴 합니다. OK 프렌을. 그 정도로 오바 먼저 접근하고 현캐승 그 다음에 OK 프렌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 경기인데 이거는 정말 가져갈 만한 구간들이 좀 간단했습니다. 이 배구라는 종목을 제가 주간 프리뷰를 잘 안 해드리는 이유기도 하고 배구 프리뷰를 그리고 여자농구 프리뷰를 좀 엔간하면 좀 걸러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사실 분석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리그는 아니잖아요. 둘 다. 주간 경기들은 대부분 좀 흐름, 그 다음에 정말 조합을 잘 짜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그런 VOD 별풍선 리그인데 500개 적중 기원. 사실 페퍼저축은행은 한 선수, 이 조이로 인해서 돌아가는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잡히고 있는 게 이 외국인 선수의 좀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레베카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부진을 하고 있고 공격 패턴 자체가 단조로워지면서 흥국생명도 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뭐 셧아웃 패배도 있었었고 최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이가 오랜만에 한번 터져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경기도 조이가 22득점을 했고 페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홈 경기에서 역배가 터질 때나 이럴 때를 보면은 보통 조이가 터지면서 가져온 게임들이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름을 보세요. 기름을 GS 칼텍스를 보면은 실바 하나가 사실상 게임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배 받고 지 혼자 그냥 역배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여자 배구거든. 그래서 타이밍상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상 페퍼저축은행의 조이가 홈에서 한번 터질 때가 됐다. 그리고 하필이면 원정팀 흥국생명의 외국인 라인들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자 배구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페퍼가 역배를 받았다 홈에서 그러면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오바도 괜찮지 않냐. 역배를 받은 팀이 어쨌든 오바를 역배를 받았으니까 페퍼저축은행이 역배나 프렌을 본다라는 거는 오바를 봐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페퍼저축은행이 오바를 잘 못하는 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트마다 이게 그 득실 마진이 있는데 페퍼저축은행이 세트 득실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질 때 좀 크게 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오바가 나려면 4세트가 나더라도 따라가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보통 이제 180점대 오바가 나려면 20점은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5득점을 주더라도. 근데 페퍼저축은행은 세트마다 20득점 밑에 경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17득점, 18득점, 뭐 크게 밀릴 때 뭐 14득점 이래버리기 때문에 페퍼는 오바를 가져가기에 좋은 팀은 일단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프렌스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큰 거 같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농구 월드컵 일본 홈에서 치러지는 3일절 한일전 매치입니다.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뭘 노력을 했냐면 한국 프렌승을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일본이라는 팀 자체가 그러니까 B리그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게 이현중 하나가 있는데 이현중이 또 B리그 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봉쇄한 상태로 게임을 할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이번 농구 월드컵의 컨셉은 여러분들 트랜지션이거든요. 빠른 템포. 어차피 우리나라가 높이에 대한 이제 열세가 분명하고 또 센터 라인 뭐 이제 저기 걔도 없잖아요. 제 누구야 하용기도 없고 이제 센터 포스트 라인에 높이 좋은 애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빠른 템포로 달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놨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일본 입장에서도 이현중 오늘 아마 가드를 최대한 봉쇄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많이 알고 있기도 할 거고 어차피 B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오늘 막 하치무라가 지금 돌아온다는 얘기가 오늘 뛴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그만큼 포스트에서는 완벽하게 밀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트랜지션 게임을
즐겨하는 팀이고 가드 농구하는 팀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161.5 그냥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본이란 팀에 우리가 이 팀의 그 라인업의 퀄리티를 우리가 A급으로 잡읍시다. 뭐 하치무라가 뛸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킨스가 만약에 오늘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선수가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A급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C급, C 플러스급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높이 경쟁도 한데 트랜지션을 쓰기에는 하필이면 핵심 가드가 또 상대팀 홈에서 뛰는 그 리그에서 뛰는 선수기도 해. 직전 경기 이현중이 또 그 파울 트러블 걸려갖고 또 퇴장까지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싸리 오늘 가드에서 뭐 진짜 한 90득점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역배를 만들긴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일본이 직전 중국전처럼 갑자기 막 60득점 해버리면서 뭐 60, 70득점 해버리면서 부진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둘 다 빠른 템포의 게임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일본 승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3일점이라서 대한민국도 오늘 일본 원정에서 조금의 마음가짐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점에서 일본 승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그럼 일본 마인까지는 안 보나요? 라고 한다면은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프렌을 보긴 할게요. 이게 동기부여는 무시 못할 것 같기는 해. 워낙에 젊은 선수들이라서 그런 뭐 3일절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다음은 대만이랑 중국 보겠습니다. 하루 패키지가 만캐시, 그쵸. 그 아이폰은 만캐시로 후원하시면 100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대만과 중국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만이랑 중국 경기랑 필리핀과 호주 경기가 결이 똑같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술 컨셉이 어떻냐면 보스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에서 손질 수비 좋고 그 다음에 템포 빠르고 그리고 퀵3 잘 던지고 이런 팀이 대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대만이 역배를 만든다라거나 우리나라를 최근에 잡아냈던 부분들도 보면은 가드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현종이 그때 그래서 가드 구간에서 이 파울 트러블을 걸렸잖아요. 그만큼 전방 압박 그 다음에 수비가 좀 빡빡해요. 외곽 수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수비해놓고 빠르게 올라가서 퀵3 던지고 그게 그러니까 보스턴은 4번 5번 그 포스트 라인의 힘도 좋은데 대만은 대부분 외곽에서 게임을 다 합니다. 그만큼 높이에 대한 경쟁력은 딱히 없고 가드 농구를 즐겨하는 팀이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명확합니다. 직전 경기 일본전 보셨겠지만 얘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파워 농구 그러니까 힘으로 조져버리는 그런 농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3, 4, 5번 사이즈가 다 2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이즈를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또 제가 직전 경기 일본 중국 프리뷰 때 일본을 그래도 좀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가드가 약해요. 항상 가드라인에서 부진하면서 저득점 경기 언더치고 이렇게 지거나 이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직전 경기는 가드까지 좋았단 말이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대만이랑 부딪힐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중국은 3, 4, 5번 포스트 농구기 때문에 대만이 수비를 할 수가 없어. 대만에서 수비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다 외곽 애들인데 이 외곽 애들이 포스트 애들을 수비하기에는 미스매치가 첫 번째 날 거고 어차피 힘으로 밀어붙이면 외곽 자원들 안쪽으로 다 끌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외곽에도 힘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중국이 좀 큰 점수 차이의 마행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11.5점 마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프렌이 난다면 아마 역배까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직전 그 우리나라랑 대만전처럼 중국이 만약에 11.5점 마행을 한다면 이거는 11.5점 그 이상도 할 겁니다. 한 20점 마행까지도 가능할 거야. 그래서 해외 사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거 중국 마행승을 나 오늘 배팅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더 올려도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한 20점 안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많이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만이 수비가 안 돼요. 어차피 중국은. 그래서 아마 대만 입장에서는 오늘 외곽이 정말 잘 터져버리거나 중국이 진짜 외곽이 최근 경기들처럼 정말 외곽이 안 터진다 그러면은 질 수도 있어. 하여튼 그런 경우의 수 말고는 오늘 중국이 좀 압도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이랑 호주인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중국이랑 비슷해요. 결이 비슷한 게 필리핀도 어차피 외곽 농구하는 팀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게임하는 팀인데 호주의 센터가 키가 2m 20이라 그랬나 아무튼 키가 엄청 큰 선수고 또 전반적으로 얘들은 이제 NBL이라 그래가지고 NBL이라 그래서 호주 리그가 따로 있는데요.
리그의 수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NBA 다음에 그 유럽 리그를 제외하고 최고의 리그는 저는 NB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호주 농구는 그래도 좀 아시아권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상위 티어급 리그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이제 NBL에서의 그 베테랑 자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게 호주란 말이죠. 높이 농구하고 포스트 게임하고 수비 게임하고 상당히 호주도 안정감 있게 게임을 하는 걸 지향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애들 다 빠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마요, 칼 타마요 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센터 카이소토도 빠집니다. 카이소토가 키가 많이 커요, 센터 중에서는. 그래서 필리핀의 주전 센터였는데 얘가 오늘 또 빠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필리핀도 홈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우리나라 형들 축구랑 똑같습니다. 아니다, 야구랑 똑같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좆도 못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고, 그리고 열기가 일단 굉장히 뜨겁습니다. 필리핀은 그야말로 농구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홈바를 무시는 못할 것 같아. 호주 입장에서도 1.19배당이면은 일반승은 가능해 보이는데 마인승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차하면 이거는 만약에 필리핀이 외곽이 정말 미친듯이 터져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오바 포함해가지고 역배가 날 수도 있다. 저는 호주 승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마인승은 안 땡겨요. 오히려 마인승은 중국이 조금 더 땡기고, 오히려 긴점이 더 높지만 중국이 좀 더 땡겼고, 그 호주는 그렇게 땡기죠. 왜냐면 둘 다 원정 경기니까 그렇게 땡기진 않았습니다. 호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데이터 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도 지금 제가 분석하는 중간에 후원하셨는데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전북과 그리고 부천 경기, 오늘 드디어 K리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S급 1순위가 K리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면서 제가 슬쩍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북이랑 부천 경기인데 배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누가 봐도 전북이 2연패를 도전하고, 그러니까 2연패라는 게 여러분들 2번 연속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전북이 2연패를 도전하는 시즌이고, 부천 입장에서는 이제 승격했던 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에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전술 차이는 이거는 나도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히나 오늘 전북성이야. 그러면 전북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천 쪽의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시즌부터 전북 감독은 정정용 감독이 또 이렇게 새로 이제 감독을 맡게 됐고, 직전 경기 리그컵이었나요? 거기서 또 우승을 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본인의 색깔을 많이 입히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북 감독, 이 정정용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전술의 핵심은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팀을 어떻게 개편을 했냐면 이 베테랑 자원들을 다 내보냅니다. 홍정호, 그리고 권창훈 선수, 그리고 송민규까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저기서 그 포항에서 오베르단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 못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좋은 그 외국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만큼 최대한 많이 뛰는, 그러면서 이 뭔가 폭발력이 좋은 축구를 선호하는 게 이 정정용 감독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이제 이영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2부 리그 했을 때도 다들 보셨겠지만 화력을 중시합니다. 어쨌든 공격력, 그리고 이번에 그 핵심 멤버들 다 잡았죠. 주전 그 공격 라인들 다 잡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애들을 많이 내보냈고요. 오히려 베테랑 자원들을 좀 데려오게 되면서 안정감을 조금 더 꾀하게 되는 지금 이 부천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빛가람 데려오면서 중원 구간의 안정감, 김종호도 데리고 오면서 확실히 삼선 라인의 안정감 딱 잡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일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토상가, 지난 시즌에 교토상가의 돌풍을 일으켰던 그 1선발 K, 브라질에 말고 그 패트릭 윌리엄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번 시즌 데리고 왔어. 부천이 생각보다 영입을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북 쪽이 오늘 그러니까 압도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속 사정을 알고 보면은
부천이 나름 좀 준비를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북이요, 생각보다 승격팀한테 좀 약합니다. 지난 시즌 이제 K리그 이제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안양한테 그때 홈 경기에서 한번 따이기도 했죠. 전북이 원정 경기할 때 안양 홈에서 한번 따이기도 했고, 그만큼 부천이라는 팀도 준비를 잘했고, 특히나 이 재밌는 게 감독 매치. 그 정정용 그 전북 감독이 부천 감독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승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어차피 전북도 에너지 레벨이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화력 위주로 팀을 개편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화력 위주의 경기. 2.5점이면은 전북성이니까 양득에다가 한 팀만 더 골을 넣어주면은 오바가 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전북을 볼 때는 1.27배당 똥배를 보거나 아니면 마힌승을 무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마힌승 갈 바엔 말씀드렸지만 오바가 났고요. 저는 오히려 프랜승 배당이 2.8인가 꽤 높습니다. 지금 부천이. 그래서 이거를 고배당처럼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축구에서 형들 무승부 배당이 2.9배당에서 3배당 때 하잖아요. 2.8배당이면 그래도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오히려 고배당 쓰실 분들이 부천 프랜승 쪽으로 한번 꺾어보셔도 되는 그런 경기다. 요렇게 보고 오늘 저는 부천 프랜승, 그 다음에 오바, 요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역배까지도 안 보이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 불의 프랜승 같은 부천 프랜승도 배당이 좋아서 가져가는 거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제주랑 광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리그 1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개막전이고요. 요 제주라는 팀은 제가 K리그라는 팀을 작년 9월부터 이제 제대로 또 주력으로 잡고 분석해드리면서, 제주라는 팀의 특이점이 좀 있어. 예, 제주라는 팀은 유일하게 K리그 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구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주 그 홈 구장 자체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요건도 많이 따라, 특히나 3월달 그리고 가을에는 또 많이 춥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뛰기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유독 홈 경기 성적이 좀 좋아요. 그리고 제주 원정 경기에서 성적을 오랫동안 길게 잘 내는 팀이 거의 없긴 합니다. 심지어 전북도 제주 원정은 어려워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제주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 있어요.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는 희한하게 제주 원정만 갔다 하면은 클린시트 만들면서 최소한 무승부 또는 승리를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주가 직전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광주한테 4번부터 4번 다 졌거든요. 그리고 광주가 제주를 상대할 때 보면은 홈 경기에서는 좀 화력적인 경기를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완전 라인을 잠궈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실상 클린시트를 제주를 상대로 밥 먹듯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주 상대 상성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외국인 감독 왔잖아요. 그래서 팀을 또 재개편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가 원정이긴 하지만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광주 프랜스,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광주가 이기면 0대1 이런 스코어 나올 거야. 만약에 제주가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공격 전술이 녹아들어서 뭐 2대1 이런 식으로 화력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승부 보고 광주 풀 보고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인 그리고 천안 경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리그2인데 용인이란 팀이 이번 시즌 새롭게 K리그2에 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용인은 이번 K리그2 첫 어떻게 본다면 개막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용인에 그러면 이 신생팀에 우리가 볼만한 선수가 누가 있느냐? 다들 아실 겁니다. 석현준 선수가 용인에 영입이 됐어요.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현준 선수는 뭐 예전부터도 외국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름을 알 거고요. 또 논란도 좀 있었던 선수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들 아실 텐데 어쨌든 용인에 오늘 데뷔전을 가진다.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들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경기를 뛰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원톱 1선 자원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 천안시티가 그냥 반대만 찍으면 됐거든요. 이제 개꿀이었던 게 천안시티 원정 경기는 그냥 반대 오바 찍으면 됩니다. 그만큼 수비가 아예 안 됐던 팀이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감독 말로는 박진성 감독 말로는 이제 수비 보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또 거의 비슷할 거라 봅니다. 큰 차이 없을 거라 보고, 다만 일선 라인에 라마스를 데려왔습니다. 이 라마스가 부산에서 뛰었던 애인가, 그죠? 부산,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던 애로 기억을 하는데, 뭐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걸로 기억은 하지 않아요. 부산 뛸 때도 뭐 얘가 그때 34시즌 뭐 30경기 뛰는 동안 10골도 못 넣었었던 걸로 기억나. 9골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나고, 완전 A급 자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부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부 리그, 심지어 2부 리그의 신생팀이라고 한다면은 경험치 차이적인 측면에서 라마스 또한 오늘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좀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 양쪽도 오늘 심지어 결정자도 없거든요, 형들.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둘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신생팀과 석현준이 있는 신생팀, 그리고 수비가 안 되는 원정팀이지만 1부 리그에서 오래 뛰었던 잔뼈가 굵은 외국인이 온 팀이라고 한다면 오바 봅시다. 그냥 오바 보시고, 그래도 용인이 홈 경기고 모르겠어요. 근데 천안이 수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뭐 감독 말로는 수비 정비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수비가 너무 안 되니까 용인 승 봅시다. 햄무. 그러니까 2대1을 보는 거지 뭐. 2대1 스코어 보면서 오바 찍고 넘어갈게요, 경기는. 자, 그 다음에 대구랑 화성입니다. 이까지 내려왔네요, 대구. 결국에는 그렇게 지난 시즌 수비가 안 되더니 결론적으로는 2부 리그까지 내려왔다. 대구는 지난 시즌 어떤 팀이었냐면요, 경기만 했다면 멀티 실점을 깔고 들어갔습니다. 좀 수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심한 팀이었어. 와, 이렇게 안 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가 좀 심각하게 많이 안 됐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2부 리그까지 강등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화성이라는 팀을 상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용인이라는 팀이 이번에 K리그2에 합류를 할 거면요, 저는 화성을 내보내야 됐던 게 맞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 물론 차두리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번에 팀을 완전 싹 다 바꿨거든요. 뭐 몇 명이라 그러더라? 5명 말고 다 바꿨다 그랬나? 아무튼 화성이 지금 아예 새로운 선수들로 다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분석이 지금 안 됩니다. 얘네들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뛰는 걸 봐야 되고, 근데 차두리 감독의 특성상 이 선수, 뭐 차두리 감독도 윙백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화성이 경기라는 걸 보면은 홈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원정 경기 꽤나 공격적으로 해요. 근데 이 공격적으로 하는 게 윙백을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원정 수비력에 대한 문제를 좀 늘 드러냈던 팀이 화성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전문이었어요. 보면은 뭐 한 골 넣고 한 골 먹힌다라든지,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컸던 게 화성이었다. 결론적으로 수비 안 되는 두 팀이 맞대결입니다. 2부 리그 둘 다 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바를 보는 게 맞고, 자, 그러면 둘 중에 굳이 승리를 거둔다면 어느 팀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에 대구의 새로운 공격수가 왔습니다. 마테오스 레사핌이라고 하는 그 세라핌이라고 왔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수원 삼성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수원 삼성의 그 미친 승점을 사실상 도왔던 마테오스 세라핌이 왔다. 세징야 오늘 나옵니다. 세징야에다가 마테오스 투톱. 현 시점 제가 판단하는 K리그2에서 가장 강한 투톱입니다. 사실 마테오스랑 그 다음에 세징야는 1부 리그급이라 봐야 돼요. 1부 리그에서 뛰는 투톱급이라고 봐도 돼. 얘들은 1부 리그에서 뛰어도 둘 다 쌍방으로 두 자릿수 이상 득점씩도 가능한 그런 자원들이고, 심지어 마테오스는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 뛸 때 13골 넣었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 K리그2에서 가장 강한 투톱이다 라고 요구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대구승, 마인승까지 봅니다. 오버까지 3대1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대구가 홈 개막이잖아요. 워낙에 또 대구 사람들 뜨겁지 않습니까? 홈 개막전 열기 뜨거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44배당 K리그2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만나는 팀이 화성이에요. 저는 화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부 리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 승, 그리고 대구 마인승 오바.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리다고 했던 그 1순위 경기, 오늘 저는 대구 승 봅니다. 혹시라도 배당 아쉬우신 분들은 마인까지 보세요. 네, 오바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대마옵 보겠습니다. 발음이 좀 그런데 하여튼 대마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는 거의 1부 리그급 라인업이에요. 화성은 3부 리그급 라인업이고, 그러면은 뭐 사실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자, 다음은 청주 그리고 수원 F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궁금했던 경기예요. 청주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특히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이제 새로운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이제 루이 퀸타 감독인데, 얘가 포르투갈 감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독이, 그러니까 지표가 많진 않아요. 데이터가 많진 않았지만 전 팀들 이제 돌려보면서 어떤 전술을 사용을 하는가를 봤더니 빌드업 축구,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랑 가장 닮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벤투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벤투의 5계단 하위 호환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공격할 때도 뻥축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빌드업. 그게 청주에 녹아든다. 청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홈 경기를 그래도 훌륭하게 소화를 했던 적이 좀 많았던 그런 팀이기도 했고, 특히나 청주는 그래도 수비 밸런스가 괜찮았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팀에 빌드업 되는 감독이 왔다라는 거는 청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빌드업 자체가 워낙 안 되는 팀들이 많고 그런 특징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 잘하는 포르투갈 감독이 왔을 때 성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청주건을 충분히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원FC입니다. 박건하 감독도 똑같아요. 박건하 감독의 강점은 밸런스가 좋다, 수비가 좋다인데, 반대로 단점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품 나오는 경기력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 경기도 많고, 수원FC도 이제 이제 작년 막판 경기들도 놓고 보면은 언더사이즈 경기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기를 많이 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수원FC도 주포 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언더 접근하기 좋았던 경기였고요. 저는 이거는 무 아니면은 청주 역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승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청주 프랜승 언더 보고 그 다음에 역배까지 볼게요. 저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은 경남 그리고 전남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이제 매치업인데, 일관적으로는 이제 전남이라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에도 또 일부 승격을 노리다가 얘들이 플레이오프 때 미끄러졌나? 6등 하면서 미끄러졌나? 그죠? 전남이란 팀 자체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강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화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홈 강점. 이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놓고 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전남에서 지난 시즌 압도적으로 잘해줬던 선수 바로 발비디아 잡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전남은 일단은 할 거 다 했고요. 다만 이번 시즌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전남의 강점 두 가지는 발비디아를 필두로 한 외국인 선수들의 화력이고, 두 번째로는 홈의 강점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전남이 이번 시즌 홈 보수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전남이 앞으로 홈 경기를 못합니다. 10경기 동안. 그래서 10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남 입장에서는 강점이 좀 없어진 상황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가 됐던 간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10연전을 대비를 해서 첫 경기부터 일단은 좀 승점을 확보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진 않을 경기야. 아마 안정감 있게 경기라던 공격적으로 경기라던 지진 않을 경기고, 또 전남이 역사적으로 역대 통상 경남을 상대로 다득점 경기를 좀 앵간히 했습니다. 평균 득점이 좀 높은 팀이 상대 전적에서 경남을 상대로 좀 많이 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이제 배성재 감독이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남은 원래 지난 시즌까지 조직력으로 게임을 끌어나갔던 팀이었는데, 이런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파회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좀 핵심이라고 놓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일 거라고 봐요. 무 아니면 햄무 아니면 언더일 텐데, 아니면 아싸리 전남이 이제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2대0 아니면 3대0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요거는 주력으로 챙겨갈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니라고 좀 놓고 보고요. 그래도 발비디아를 잡았으니까 전남이 이기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전남 승이나 햄무 이런 식으로 고배당 위주로 쓰면 괜찮을 경기다. 그래서 전남 승이나 햄무나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2골 이상. 근데 둘 다 붙었을 때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고배당 쓰실 분들한테만 권장을 좀 드릴게요. 전남 승이나 햄무만 보세요. 언더 무승부.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뭐 고배당 말고는 쓸만할 경기가 없긴 합니다. 일단 전남승 햄무 이렇게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J리그 경기 오늘 2경기밖에 없어갖고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뭐 배구부터 농구 월드컵 그리고 K리그까지 아까 또 알려드린 1순위 경기까지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직전 우린 또 주간 축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주간 축구 10배당 고배당 포함해서 올킬도 만들어 드렸던 만큼 오늘 주간 축구도 2연속 올킬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농구 월드컵이나 또 배구도 가져갈 만한 구간들이 좀 명확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또 전 구간에서 좋은 결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가 또 이어질 해외 축구 구간은 또 우리가 3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축구 구간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월초 패키지 제가 1, 2월 동안 휴방 기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3월 달에는 제가 좀 저렴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초 한정만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또 월초 중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은 추천수 빠르게 채워주시고 또 전체표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